시대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김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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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거든요. 아, 이런 고민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체에서 외모에 굉장히 이제 좌지우지하는 부위가 머리카락이라 보니까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양이 증가한 것밖에는 안 되고 이게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이 남모를 고통, 탈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나이 불문하고 탈모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5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되면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 점점 위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잡은 소개팅 자리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망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탈모는 유전이란 말을 듣고 아버지께 여쭤보니까요. 30대 때까진 머리가 풍성했었다고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없으시지만요. 저는 아직 젊은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휑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술과 담배로 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은 모발 이식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는데 사실 비용도 부담일 뿐더러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네, 탈모로 사회생활도 연애도 힘들다는 사연자의 고민이었는데요. 30대면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연애도 왕성하게 해야 할 시기잖아요. 이렇게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의사의 참견 선생님께서 도움이 되는 많은 참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이 탈모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생명과는 직결되는 게 아닌 미용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탈모도 그렇다면 질병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반은 질병이고 반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탈모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탈모들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미용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원형 탈모라든지 뭐 휴지기 탈모처럼 좀 면역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질환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탈모들도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이게 이제 미용적이다 아니면 이게 질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30대잖아요. 이 탈모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에서 40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30대에 탈모가 생긴다고 해서 예전하고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쁜 현대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촉진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쁜 현대사회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군요.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빠져야 이거 탈모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는요, 하루에 이렇게 빠지는 양을 좀 모아보게 되는데요. 저절로 이렇게 당겨서 빠지는 거 말고 저절로 빠지는 걸 모았을 때 100개가 넘어가면 탈모다라고 진단을 하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0개 하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면 이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 이만큼이 돼야지 한 탈모다라고 진단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단순한 개수만 가지고 진단을 하지는 않고 두피에 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뭐 두피가 얇아지는지 앞머리랑 뒷머리 두피의 굵기의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 빠지는 양뿐만이 아니라 두피 상태까지 보고 그죠? 두피 상태, 또 모발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머리카락이 처음 자라서 빠질 때까지의 기간, 이 머리카락의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되나요?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머리가 처음에 자라서 이게 생장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죽어서 퇴화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가 휴지기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생장기가 3에서 5년 정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서 한 4에서 6년 정도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퇴화기로 이제 죽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한 4에서 5주 요 정도 되고, 이제 거기 이제 죽었지만은 머리에 붙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4에서 5개월 정도가 돼요. 이제 머리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제 만지거나 했을 때 빗질을 하거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머리가 이제 우리 머리에 자라나서 있는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단 괜찮은 기간인 것 같은데요.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탈모의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예방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대체 제일 큰 고민, 머리는 왜 빠지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가장 강한 거는 유전적인 경향입니다. 이게 유전적이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랑 어머니의 유전자 조합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복불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꼭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랄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뽑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탈모 유전자를 한 10% 내외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서양인 같은 경우는 50% 정도,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외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인종이라든지 민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런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말고 또 원형 탈모라든지 뭐 휴지기 탈모라든지 반응성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빈도,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이 탈모가 생기는 원인이 정말 유전자 복불복이네요. 이거 더 무서워지는데요. 아니, 선생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모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탈모에 정확히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형 탈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머리가 밀리고 아니면 중간 머리가 빠지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탈모. 근데 이게 여성들한테서 나타나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해서 숙였을 때 이렇게 나무 모양처럼 보이게끔 그 머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머리가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듬성듬성하게 되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들도 최대 빠지더라도 뒷머리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0-40% 정도는 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윗머리가 대부분 빠지고 뒷머리는 남아 있게끔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원형 탈모는 뭐 대부분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면역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면역 작용에 의해서 두피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에 의해서 두피가 죽어서 빠져나가는 걸 원형 탈모라고 하고요. 굉장히 흔해서 뭐 적게는 전 인구의 한 1%, 많게는 한 4% 정도가 한 번은 평생 살아가면서 원형 탈모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휴지기 탈모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생장기, 퇴화기, 휴지기가 있어서 나는 놈이 있고 죽어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몸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산은 여자들에게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휴지기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다행스럽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면 된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염증에 의해서 반응성 탈모라든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듣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탈모의 종류라든가 이 머리카락의 수명 있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많이 들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호르몬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두피에 있어서는 좀 탈모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머리에 이제 머리카락의 수명이 슬프지만 좀 짧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잘해줘야겠네요. 사연자분은 지인들에게 모발 이식을 받는 게 어떻냐고 권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모발 이식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는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미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이식이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모발 이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윗부분하고 앞부분 머리는 빠지는데요. 아무리 탈모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뒷부분 머리는 좀 안 빠져요.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용체가 좀 달라서 그런 건데 머리에. 근데 그러한 뒷부분 머리를 일부분 절개를 해서 일일이 모낭으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모낭을 앞부분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용적으로 앞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뒤에 안 빠진 거를 끌어다 와서 앞에다가 심어주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오, 그러면 이 탈모를 진단받으면 저 탈모예요. 네. 그러면 누구나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제 일단은 남성형 탈모라든지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고, 또 염증에 의해서 반응성 탈모, 그러니까 흉터가 생겨서 그 부위에 머리가 더 이상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의 탈모에서는 그렇게 모발 이식을 추천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모발 이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이식 후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 상태가 꼭 모발 이식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모발 이식을 해도 되는지, 이거는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거는 아니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게 모발 이식을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모발은 앞부분에 심어 놓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심게 되는 모발은 탈모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을 안 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원래 있던 모발들은 또 탈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안 하게끔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성 호르몬을 좀 차단을 해가지고 모낭에 작용하는 이러한 그 탈모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서 더 진행을 안 하게 해야지, 만약에 모발 나는 이식했다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앞에 이식한 부위만 남고 나머지는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식했다고 해서 내가 탈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사연자분께서 오늘 선생님의 참견 들으며 많은 정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움 되셨죠? 오늘은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에 맞게 특별히 사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날이 갈수록 휑해지는 정수리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20대 땐 머리끈을 쓰면 묶을 때 끊어질 정도로 머리숱이 엄청 많았는데요. 결혼 후 출산을 하면서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머리를 감을 때에도 많이 빠지면서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탈모 샴푸와 탈모에 좋다는 음식 그리고 영양제까지 챙겨 먹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휑한 정수리가 전처럼 돌아올지 걱정입니다. 의사의 참견 선생님, 20대 때 풍성한 머리숱으로 돌아갈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얇아지고 줄어드는 것도 일종의 탈모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탈모랑은 틀리게 여성 탈모 같은 경우들은 머리가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보시면은 머리가 좀 듬성듬성 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걸 이제 감추려고 풍성하게 파마를 해가지고 뽀글머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숙였을 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무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정수리가 넓어지면서 이제 여성형 탈모는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남성형 탈모랑은 다르게 여성형 탈모는 이렇게 마땅히 쓸 약이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은
다른 부작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약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하신 경우에는요. 이것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휴직기 탈모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오는데 돌아온다고. 그거는 이제 아기 낳았었을 때 생긴 거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50대, 60대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빠졌던 것들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아마 연장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보통 머리가 조금 빠지면은 이 정도는 뭐 나이 들면서 다 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원은 그러면 언제쯤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게 언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본인이 이 탈모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위축을 받는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왜 탈모가 생기는 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성형 탈모일 수도 있고 염증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고 뭐 원형 탈모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부터 먼저 진단을 내린 다음에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는 것보다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문해서 진단받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별에 따라서 좀 머리카락 수명도 다르고 탈모 종류도 다르고 원인도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탈모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또 전해 들었어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만 가지고 딱 진단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머리카락을 모아서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뭐 머리가 빠진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느냐예요. 이제 일상적으로는 100개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0개 이상 빠진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탈모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근데 하루만 100개 빠졌다. 뭐 다음번에 50개 빠졌다. 이거는 사실 탈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3일 이상 해가지고 100개가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든지 탈모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두피에 염증이 있다던가 두피를 만졌는데 두피에 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던가 간지러움, 홍방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피를 만졌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다던가 머리카락이 만져지지 않는 피부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예. 꾸준히 3일 3일 동안 정도. 빠져 그게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머리카락 100개 일일이 셀 수 없잖아요. 세기는 참 어렵죠. 근데 의외로 세십니다. 그게 이제 정말요?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가 오늘은 몇 개 빠졌나 이러면 세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빛 같은 걸 다 청소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그걸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가지고 하나씩 세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일일이 세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선생님 손으로 대충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압축을 하면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 상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두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가득히 수북히 쌓인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탈모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그러면 한 손.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비듬이 또 많이 생긴다. 이것도 탈모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비듬이 생기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은 두피가 잘 자라지 못하고 금방 휴직이나 퇴행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 수명이 짧아지게 되죠. 물론 탈모를 일시적으로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그게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비듬이 많아지는 거는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크죠.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또 환절기에 탈모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환절기에 따라서 탈모를 나눈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탈모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환절기에 따라서 뭐 머리가 더 빠진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딱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면은 두피에 염증이 좀 생기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그 염증에 의해서 머리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속설들이 나온 것 나올 수 있죠. 같은데요. 여기서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방향으로만 가르마를 타면 탈모가 생긴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견인 탈모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친구들이나 일본 애기들한테 생기는 탈모가 있기는 해요. 그건 이제 우리 애기들 예쁘라고 머리 짱짱하게 묶어가지고 짝 삐삐 머리로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위에 탈모가 생겨 동그란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르마를 타는 정도로는 그 정도의 압력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 이어서 네. 또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이게 저는 몇십 년 동안 한 방향으로 타면 탈모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 수시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크게 압력만 많이 가하지 않으면은 탈모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제가 잘 나오는 가르마로 그렇죠. 계속 타도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두피 마사지나 빗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좋다. 예. 그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는 거는 두피의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은 민간요법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자극을 줘서 염증을 만든다든지 지속적인 한 군데 자극을 준다든지 해서 모낭을 파괴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탈모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기보다는 자기 전에 가볍게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탈모 기능성 샴푸 혹은 한방 샴푸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 사실은 남성형 탈모에서 샴푸가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지루성 탈모를 지루성 피부염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탈모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케토코나졸이라는 이런 약물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안에 있는 이제 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줘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그 샴푸들이 있는데 그런 샴푸들은 이런 염증에 의한 탈모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학술적으로 어떤 샴푸를 써서 머리가 난다라는 건 사실 입증된 거는 없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진짜 너무 슬픈 게 기대 보고자 샴푸에 기대는 그렇죠. 분들도 예. 많으실 텐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모가 심해서 좀 가리려고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 그것도 앞전에 이제 얘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땀이 많이 나고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에 의해서 탈모가 심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그 가발을 쓴다고 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속도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근데 꼭 저하가 되는 거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욕이 좀 감소가 된다든지 사정량이 좀 줄어든다든지 하는 보고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많은 빈도는 아니고 또 약을 중단했을 경우에 돌아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좀 복용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탈모가 시작되면 관리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것을 더 막기 위해서 치료제를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이 치료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 이제 주된 치료 약물로 되어 있고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들은 먹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탈모 약으로 허가가 난 약은 없고 바르는 약들이 좀 있어요. 바르는 약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약들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으면 대부분 치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 탈모 완치될 수 있나요?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요즘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진행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이 끊어지면 이제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제 내가 이제 머리가 좀 빠져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는 약을 좀 복용을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생활을 좀 왕성하게 하실 때는 이제 먹는 약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원형 탈모라든지 다른 탈모들은 각기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반응성 탈모에서 머리가 안 나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면역학적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의 탈모는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꾸준한 관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 분비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게.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할까요? 보통 우리가 11시부터 7시 사이에 7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낮에 자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신체 사이클 때문에 밤에 그 시간에 자게 되면은 호르몬 전체도 안정화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머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진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는데 못 살아요, 그러면 진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고 이제 아무래도 수면 시간을 좀 확보를 하려면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시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안 하는 거 흡연, 금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부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영양 성분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손톱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겨버리면 안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하게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필수 영양소들은 꼭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탈모가 조금씩 될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영양제 혹은 머리에 좋다는 콩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효모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약용 효모 같은 경우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콩 같은 경우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 정도의 영양을 먹으려면은 콩만 먹어야 되실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마음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탈모여서 콩 좀 챙겨 먹어야겠다. 그 양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어떤 양리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 싶네요. 네, 여러분 잘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탈모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질환이거든요. 이제 미용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질환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생겼을 때 집에서 혼자 고민하시거나 뭐 이제 민간요법 같은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탈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탈모에 맞추셔서 약물을 쓴다든지 생활 습관을 좀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현대의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탈모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 다음 시간에 만나요.